편입 시작엔 편입 N. 이제 이번에 봤었던 4월 실력 모의평가 독해 해설을 해볼 거고, 첫 지문인 21번부터 23번까지 가볼게요. 21번 문제부터 보면 주제 문제 찾는 거고, 22번에는 내가 누차 말했었지만 문제 안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체크해라. 지금 어떤 이유를 물어보는 거냐면, 필자가 지금 메디테이션에 대한 종교적인 사례들을 왜 언급했어? 뭘 말하려고? 라는 게 나왔었고, 우린 메디테이션에 대한 많은 종교적인 테마 관련 뉘앙스를 체크해 볼 거고, 23번에도 이거 왓은 아니고, 23번에 필자는 이 메디테이션 명상, 숙고에 대해서 어떤 톤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라는 거는 주제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린 발췌독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건 메디테이션이라는 거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나오니까 한번 얘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명상이라는 건 관례화되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많은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 더우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명상이라는 게 그렇다고 종교적이라던가 정신적인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거에서 많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거죠, 명상이라는 게.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보면, 가장 초기의 명상 기록은 이딴 건 몰라도 돼. 어디서 발견이 되어지냐면 뭔지 몰라, 발음도 몰라. 근데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뭐 체크해야 될까? 명상에 대한 예시인 거죠. 아, 이 종교에서도 사용이 됐겠구나, 명상이라는 게. 이어지는 문장, 한 번 더. 명상이라는 건 셀리언트 무슨 뜻일까? 현저한 눈에 띄는 별표칠 거고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어디서 이런 거 보지 마. 뒤에 자인이교, 불교, 힌두교 한 번 더 뭘 받아준다? 예시 두 번째. 그럼 뭐가 됐든 뒤에 다 예시 받아주겠네? 더 읽을 필요가 없죠? 다 소거하고 우리 몇 번 갈 거냐면 21번 가볼게요. 22번. 왜 필자는 많은 종교 안에 사용된 명상애라는 걸 예시로 언급하고 있냐 라는 거에서 소거법 사용할 거고, 1번 명상이라는 건 오직 종교에서만 이런 표현 있었을까? 없었으니까 소거할 거고, B번에 명상이 오늘날에 사용된 개뿔 구라야 라고 비판하는 걸까? 아니야. 3번에 명상이 과학적으로 완벽해. 지금 과학 테마일까? 지금 종교 얘기하는데? 아니고 소거할 거고, 정답 D번. 그럼 D번에서 필자가 왜 이 선지를 골랐냐면 히스토리컬 체크해 볼게요. 그럼 예시가 일단 뭐가 최소 2개야. 걔가 막 나열되고 있단 말이야. 그 나열이라는 걸 우리가 지문 내에서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에서 보이는 얼리스트 체크해 보면 얘가 고지고대로 선지의 히스토리컬을 받아줘요. 아, 옛날 맨 처음에서부터 예시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 나열하겠구나. 아, 지금 역사적인 나열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22번엔 4번. 요 예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찾아볼 건데, 자인이교, 불교, 힌두교가 예시 2번이었고, 이어지는 거에서 뭐 이슬람 보이네요. 예시 3번이겠지. 한 번 더 읽을 필요 없고, 다음 문장에서 아시안 보자마자 얘도 예시 4번. 그럼 여기까지 적어도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명상이 이러한 종교들에서 사용됐구나 라고 나열하는 걸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요 다음 문장부터 이제 접근해 볼 거고, 마인드풀이면 뭐 사려 깊음 이런 뜻인데 버리셔도 돼요. 메디테이션이 우리 중요한 거니까. 명상이라는 건 스몰 A to B예요. 요거 해석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모더레이트가 형용사 무슨 뜻이지? 중간, 즉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냥 일반적인 것까지 이런 거에서 어떤 향상을 보여줘. 아, 좋구나.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나 결국에 그 증거는 막 섞여져 있어. 혼합되어져 있어. 내가 모르는 것들까지도. 그리고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 번 더 그것은 명확하지 않아. 명상이 무조건 어디에서 좋다. 이것 때문이야 라는 원인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표현으로 하여금. 라는 걸 체크하고 우리는 바로 가볼 거고 23번부터. 그럼 이 글을 쓴 필자는 명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건 종교에 대해서 막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지에서 잠깐 얼핏 본 걸로 과학적인 테마도 막 나왔었단 말이야. 필자는 명상이란 소재를 가지고 야 무조건 종교야, 무조건 과학이야 판단하는 걸까? 야 뭔가 하나로 결정짓기에 불분명해. 아무도 몰라. 더 파악해 봐야 돼 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거법 생각할게요. 강하게 뭔가를 부정해? 아니야. 극단적인 뉘앙스가 들어가면 안 돼. 일단 어디에 치우치면 안 돼. 그럼 B번에 뭐가 보이죠? 그죠? 컴플리트. 완전히 한 번 더 극단적인 표현이 안 돼. 필자는 뭐가 됐든 나도 모른다 라는 뉘앙스를 유지해야 되거든.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게 C번인 거죠. 뉴트럴, 중립적이야. 나는 아직 뭐가 하나다 라고 얘기 안 할 거야. 한 번 더 호스텔 무슨 뜻? 적대적인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뭔가 하나를. 무언가를 비판한다는 건 무언가를 옹호한다는 뜻이 되니까. 요 뉘앙스 그대로 21번도 끌고 가볼게요. 왜냐면 애초에 23번의 문제 제시문에 저자의 태도였단 말이야. 그거 그대로 주제의 문제랑 이어질 거고. A번. 명상이라는 건 only 필요해? 안 필요해. 방금 중립적 체크했거든. B번에 명상이라는 건 보스 체크할 거고 종교적인 뿌리도 있어. 그리고 비종교적인 뿌리도 있다. 어플리케이션 몰라도 돼. 그냥 루트 같은 뜻이겠지. 그러나 그것의 영향은 한 번 더 필자가 잘 얘기하는 게 확정되지 않았다. 중립적인 것까지 너무 똑같아. 정답이 2번. 즉 B번. 3번에 야 명상이라는 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야? 필자 알아 몰라? 몰라. 한 번 더 명상이라는 게 종교적인 것 밖에 있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라는 것도 필자가 알까? 몰라. 정답이 될 만한 게 B번밖에 없고 이 문제를 풀 때는 거의 23번이랑 세트로 푸셔야 돼요. 왜? 주제 문제는 결국 필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만 푸시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24번) 가볼 거고 한 번은 주제 문제 하나. 25번에서는 야, 이 포토그래피가 예술적인 미디엄 오늘 했어. 매체라고 쓸 때 뭐가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린 포토그래피를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26번에는 인폴드 T 고르는 건데 대상이 깔려. 뭐에 대한 T를 고르는 거냐면 Generate AI, 뭐 생성형 AI 같은 거, 챗GPT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린 포토그래피랑 이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만 좀 파악하고 나서 문제가 풀리면 주제 문제로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해 볼 거고, 지문 이제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서부터 포토그래피가 나와. 그리고 제너레이트 털도 나와. 첫 번째 문장부터 접근해 볼 거고,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수단들이 영향을 끼칠 거야. 시각적인 문화에. as 보이고 이때 뒤에 거 뭐라고 생각할까? 만큼인 거죠. 포토그래피의 발명만큼이나
이 AI도, 생성형 AI도 같은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주장한대. 그리고 다음 문장 가볼 거고, 올도까지 묶어볼게요. 내가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문장이 디스 그대로 받아줄 거야. 이게 플러스입을 그럴듯해 보여. 근데 사실일까? 아니죠. 왜? 슈퍼피셜리 때문에.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맞아.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니다라는 게 함축되어 있죠. 겉으로 보면 맞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 어떤 생각이냐면, 야, 포토그래피가 한 번 더 같은 거 색깔 표시할게요. 생성형 AI랑 비슷해. as much as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아직까지 포토그래피가 뭐 예술적인 수단 어떻게 쓰였는지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 거고, 계속해서 같은 대상 표시하면, 야, 포토그래피라는 거 처음 발명됐을 때 나는 필자는 의심했다. 그것이 같지 않을 거래. 뭐라고? 아티스틱, 예술적인 수단이라.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데 지금 이 뒷내용 사실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애초에 제시문 자체가 야, 포토그래피가 어떻게 이걸로 쓰여? 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문 안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을 거야. 그게 필자의 의견과는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헷갈리지 말고 다른 문장을 찾으러 가야 돼, 우리는. 이해돼요? 그러면 다 건너뛰고, 야, 얘네랑 얘랑 같지 않아. 다음 문장에 but 그러나 이제 같을 거다가 나오겠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뭘 새롭게 알아차렸냐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어떤 많은 것들이냐면 네가 카메라랑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예술성이라는 건 어디에 놓여 있냐면 포토그래퍼가 뭐가 됐든 같은 대상 계속 표시할 거고, 포토그래퍼가 만들 수 있는 많은 선택들을 예술성에 놓여 있어. 뭐가 됐든 반대로 해석해도 포토그래피는 예술성을 받아주죠. 그 이유가 뭐야? 뭐가 많아서? 선택지가 많아서. 그럼 우리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만 체크하면 돼. 바로 보이는 거 몇 번? B번. 포토그래퍼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선택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린 포토그래피도 예술적인 매체 혹은 수단으로 사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똑같아 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필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안 중요해. 지금 이 문제 안에서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 주제 문제 건너뛰고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T만 고르면 돼. 조금 더 넘어가 봤을 때 나는 어디를 봤었냐면 요렇게 왜 내가 굳이 여기서 끊었냐면 뒤에 문자에서 메시지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제너레이터 얘가 생성형 AI 그대로 받아줄 거거든. 근데 얘가 의문문이었고 그 위에서부터 읽어보겠다라는 접근법인 거예요. 우린 지금 얘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모르니까 동격, 혼론. 거기에 비슷한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가능성이냐면 많은 선택권들. 이 AI,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많은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비슷한 가능성이 존재할까? 즉 얘가 포토그래피랑 똑같을까? 라는 말인 거죠. 왜? 많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문제 풀면서 아 걔는 많은 선택권이 있구나 라는 거 받아들였잖아. 그럼 이때 이 내용을 읽고
얘가 포토그래피랑 똑같을까라는 의문사로 봐야 돼요. 의문문으로. 한 번 더 자문, 자답인 거고,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대답은 아니야. 그럼 이 대답이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죠? 생성형 AI랑 포토그래피랑 어때? 달라. 우린 지금 인펄 고르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뭐가 되든 순접이니까 이어지는 부연 설명일 거고, 하이픈 버려버려. 똑같은 내용이겠죠? 어떤 예술가가 만들 거야. 더 많은 결정권, 즉 선택권들을. 근데 뭐 동안에? 페인팅 하는 동안에. 정확한 해석할 필요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댄이랑 비교급이 떴죠. 뭐라기보다는 그 예술가가 텍스트 프롬프트래. 텍스트를 띄운 거죠. 화면으로. 얘가 그대로 뭘 받아줄까? 생성형 AI인 거죠. 야, AI보다 페인팅을 사용해서 만든 예술가가 더 많은 선택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얘네가 다르다고 생각해. 라는 다 이어지는 근거인 거예요. 그럼 이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러 이제 가보면 26번에 1번에 생성형 AI는 더 많은 결정권이 가능해? 안 돼. 버릴 거고. 생성형 AI는 미래에 인간 예술가들을 완전히 대체할 거야. 라는 내용 나왔을까? 헷갈려도 세모로 치고 다른 거 비교해봐야 돼. 3번 가볼게요. 생성형 AI는 주체 잘 잡아야 되고 걔는 제한되어져 있어. 뭔가 제한이 있어. 어디에? 예술가들이 가지는 선택권의 수에. 근데 뭐랑 비교해서 compare to? 전통적인 예술 만드는 것, 그게 지문에 따르면 뭘까? 페인팅인 거죠. 야, 페인팅이랑 비교하면 댄이야. 근데 앞뒤가 다른 거지. 생성형 AI는 선택권이 더 적어.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라서 정답이 C번. D번 죽어도 하면 안 돼. 뭐 때문에? 아이덴티컬 때문에. 얘 동일한. 뭐가 됐든 지금 얼리 올드 잡아. 옛날 거랑 안 같아. 이 옛날 게 한 번 더 유추해봐. 뭘 받아줄까 또? 그죠? 페인팅 받아주겠죠. 포토그래피도 괜찮아. 안 같아,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정답은 10번. 그대로 우리 주제 문제 넘어갈 거고, 한 번 더 주제 문제로 넘어왔던 구체적인 시그널이 있었죠. 누가 등장해서? 필자가 등장해서. 필자 의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면 선지를, 필자는 얘네 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만 잘 신경 쓰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같다고. (1번) 가볼게요. 포토그래피는 예술의 형태야. 뭐 때문에? 얘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거든. 우리 첫 문제 풀면서 잡았어. 더 중요한 거? 얘는 생성형 AI랑은 달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지. 해서 정답이 1번. 한 번 더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거 B번인 거죠. 야, AI랑 포토그래피는 본질적으로 같아? 절대 같으면 안 돼.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지금 나올 건덕지가 없고. 4번에 텍스트 얘 제너레이터가 생성형 AI를 그대로 받아주긴 할 건데, 얘가 더 창의적인 예술적인 힘을 부여할까? 누구보다? 페인팅보다? 아니야. 정반대야. 지금 한 번 더. 해서 요 24번 주제 문제까지 바로 넘어오면 정답은 1번, 즉 A번 체크하면 된다.
그 다음 27번도 가볼게요. 한 번 더 계속 뭔가 세부적인 조건부 S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사람 이름 존 스튜어트 밀이 왜 그리스랑 라틴을 언급했을까? 뭘 말하고자? 라는 거 우린 얘네들을 한번 잘 주의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28번에가 이제 삽입 문제. 제시문 이따 읽어볼게요. 28번에 한 번 더 조건부에 일단 how 체크해. 어떻게 방법 말하는 거. 사람 이름 마리벌드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얘 반응이 어땠냐. 그럼 우린 다 체크했다면 얘만 찾으러 가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제시문이야. 근데 이 제시문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건 문장 구조를 못 잡았고, 문장 구조가 안 잡히니까 주어가 뭔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크게 잡아볼게요. 요렇게까지 꺽쇠가루로 묶어서 부사절 처리해버리면 돼. 근데 우리가 일단 아는 형태랑은 좀 다르단 말이야.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야. 큰 따옴표로 돼 있는 게. 즉 얘가 쓴 내용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고자 앞으로 도치된 것 뿐이야. 오브 전체 다 갖다 버리면. 그럼 이때 as는 뭐라고 써버리면 좋을까? 해석하면 좋을까? 대충 하면서로 해볼게요. 버질이 야,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엠파이어 못 두는 것 이라고 쓴 것처럼 정확하게 해석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주어만 잘 잡을게요. 동명사 주어가 연달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그리스랑 로마를 전 세계의 문화적인 집단 안에서 가장 어탑, 에터탑 위에 둘 거래. 그것과 유럽인들을 그들의 해열이 무슨 뜻일까? 상속인 혹은 후계자 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전체 주어로 잡힐 거고, 하나 더 잡아야 될 건 이때 대열이 뭘지를 잡아야 돼. 뭘 받아줄까? 야, 그리스랑 로마가 제일 좋아. 그리고 유럽인들은 그들의 상속인 후계자야. 그죠? 그리스랑 로마 그대로 받아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동사로 가볼게요. 지금 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정당화할 거래. 근데 어떤 것들을 미스디드 별표 칠 거고 뜻 뭘까? 악행. 뭐가 되든 안 좋은 거. 부정행동. 그럼 전반적인 제시문에 대한 내용은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뭐가 지금 마이너스냐면 그리스랑 로마를 가장 위에 두는 거, 가장 좋게 평가하는 거 사실 안 좋아. 그거 안 좋은 것들 그냥 정당화하려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제시문 앞에 역접의 시그널이 없는 걸로 봐서 앞에도 마이너스 혹은 뒤에도 마이너스가 쭉 이어진다라고만 생각해보면 이제 제시문 들어갈게요. 익스톨 칭찬하다, 벌주 미덕, 장점. 한 번 더 중요하게 나와 있는 거 그리스랑 라틴의 장점을 막 칭찬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은 필요없는 거 갖다 버려. 발견했다, 관찰했다. 뭐를? 모든 문장의 구조는 논리 안에서 사용돼. 근데 지금 이 말을 한 그 기저의 전제가 이걸 칭찬하면서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즉 스튜어트 밀 입장에서 그리스랑 라틴 너무 좋아. 이어지는 문장 가볼 거고, 부정주어니까 is에 갖다 박아. 오늘날의 어떤 유럽 랭귀지 언어들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바로 가볼 건데 many such claim이 나와 있어. 이거 새로운 입장일까? 주장일까? 아니죠. 왜? such는 대명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 뭐가 됐든 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줄 거야. 이 문장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없어. 그럼 뭐가 됐든 이 1번 앞까지는 그리스랑 로마 칭찬하는 이야기겠죠.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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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어. 이어서 가볼게요. 야, 근데 그리스랑 라틴을 막 칭찬하는 거, 그 고전학 비판자들이 말하기는 개구라야. 너무 터무니가 없는 소리야. 그럼 이 문장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거죠. 비판, 막 까내리는 거. 그렇다고 2번을 바로 찍으면 안 돼. 2번부터가 가능성이 있는 거고 2번이 될까 안 될까는 뒷내용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2번 다음 내용 가볼 거고 이때 서브젝트라는 거는 학문, 즉 고전학이라는 학문을 받아줄 거고 그 학문이니까 그 학문은 내가 지금 까내리려고 하는 그 학문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새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뭐가 됐든 그리스랑 라틴 막 칭찬하는 거 안 좋다는 뉘앙스는 그대로 이어지겠지. 근데 이 이하에도 계속 까내리기만 할까? 이 이하로는 대안이 나와야 돼요. 비판자에 이제 깔 건 다 깠고 야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뉘앙스는 각각 다른 얘기가 나와야지. 이해돼요? 그럼 3번에 들어가야 돼? 2번에 들어가야 돼? 2번. 바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많이 넘어오긴 했지만 존 스튜어트 미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28번, 27번 가볼게요. 얘가 왜 라틴어랑 그리스를 말했느냐 1번부터 그것들은 쓸모가 없을까? 지금 존 스튜어트 밀은 얘네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야? 비판에 옹호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말이고 B번에 야 그리스랑 라틴어는 종교적인 거에서 쓰여 라는 내용 나왔을까? 안 나왔으니까 헷갈리면 세모쳐 비교해봐. 야 그리스랑 라틴어는 우리 사고 방식을 만들 거야. 뭘 통해서? 문장 구조와 논리를 통해서. 얘는 지금 우리가 얘 읽었던 부분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정답이 3번 10번. 한 번 더 우리가 얘 문장 읽었을 때 극단적인 표현이 없었어.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27번과 28번이 바로 풀린 거죠. 이하 내용 다 읽을 필요 이제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찾으러 가면 되냐면 이 메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돼. 걔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It is부터.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설명해 줄 거야. 아 얘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 학파구나. 언제 은퇴했고 어디서 교수했는지 알 필요가 없어. 이 마리벌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털프는 주장 혹은 영역 근데 얘가 고전 학파였으니까 마찬가지 라틴이랑 그리스 좋아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옹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 의견 너무 소중해. 근데 중요했던 건 버체크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걔에 대한 반응이. 그냥 놀랍게도 디스카일드 무슨 뜻? 버리다. 뭘 버렸냐면 더 패밀리얼이니까 익숙했던 주장을 버렸다라는 거죠. 익숙했던 주장은 어떤 주장 의미할까? 그죠? 원래 가지고 있던 올드 주장.
즉 원래 고전 학파에 대한 의견이야. 그리스랑 라틴 좋아. 왜? 지금 주체가 쉬잖아. 얘한테 익숙해야 되니까.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주장을 버리고 뭐가 돼서 새로운 이론을 탐구했겠지. 받아들이거나. 까지만 체크하고 바로 문제 넘어가. 29번 가볼게요. 한 번 더 A번에 어떤 표현 때문에 안 될까? 그죠? 극단적인 표현 완전히 안 돼. 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거든. 걔 반복했어? 똑같은 거? 아니야. 벗 보는 순간 우리는 뉘앙스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얘 태도가 변했구나를 체크해야 돼요. 체인지를. 리피트는 똑같은 거 반복했다라는 뉘앙스니까 뉘의 개념이 아예 없어. 3번 한 번 더 entirely 극단적인 표현 돼 안 돼? 안 돼. 얘는 발을 다 걸치고 있어야 되거든. D번에서 그 체인지 뉘앙스 받아주는 게 그래 rethink죠. 한번 내가 re라는 거 again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이제 30번, 31번, 32번 가볼게요. 마찬가지 의문사가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체크할 거고, 어떻게 전문가들이 필요 없어 갖다 버려 반응했느냐. 어디에? 1915년에 있었던 엄마들의 걱정, 우려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어? 우리 1915년을 주요 키워드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31번에도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세기를 보면 되죠. 연도, 숫자니까 눈에 띄잖아. 20세기 이전 before를 찾으면 돼. 32번도 마찬가지 가볼게요. 다 세부적 조건부 S 문제라는 거. 오늘날에 피키 이칭이라는 주요 원인이 뭘까를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세 문제 다 조건부 S였고 전반적인 내용 흐름 파악할 필요가 없어. 이제 지문 들어가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체크해 볼 건데 아싸리 맨 처음에 1915가 나와. 그럼 30번을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읽어볼게요. 1915년도에 걱정을 가지고 있던 엄마들 어디인지 필요 없어. 썼대. 뭐를? 이딴 거 필요 없어. 요청하려고, 물어보려고. 뭐를 물어보려고 썼냐면 왜 내 자식이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걸 거절할까? 왜 편식할까? 라는 의문을 어디에 보냈겠지? 의문을. 왜 그가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냥 편식할까요? 그냥 똑같은 거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릴 거고 전문가들은 그러한 생각을 아예 무시해버렸대. 개소리야 라고. 한 번 더 동사. 한번 전문가들은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엄마들한테 닥터 찾아가 봐라. 의사 찾아가 봐라. 왜? 아마도 애들이 그렇게 안 먹는 거 위장 문제일 거거든. 장 문제, 건강 문제일 거야. 그럼 전문가들이 어떻게 체크해 반응했는지 나왔으니까 바로 30번 가볼게요. 일단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야. 30번을 가보면 애들은 피키 이털이다. 피키는 뭐 까다로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 아니야. 아이들은 처벌받아야만 해 라는 얘기도 없었어. 아이들은 아마도 뭐 할 것 같냐면 위장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라고만 얘기했던 거지. 해서 정답이 3번. 애들한테 간식 주지 마 라고 얘기한 것도 없었어. 그냥 닥터한테 보낸 거죠. 자기가 책임지기 싫고 관심도 없으니까. 해서 30번이 바로 풀리고 한 번 더 우리는 구체적인 키워드만 체크하러 가볼 건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뭐 20세기 이전이라던가 아이들의 식습관을 찾아보면 뭐가 처음 나와? 그죠?
before 요거 체크하면서 바로 31번 풀려는 생각해 볼게요. 20세기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대. 아이들의 음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 어린애들은 야만적이고 바운더리스 끝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어. 즉 너무 많이 먹어. 잘 먹어. 편식해 안 해? 안 해. 라는 문제에서 지금 20세기 이전에 아이들 식습관이 어땠냐를 고르는 거니까 바로 31번 가볼게요. A번부터 아이들은 의도되어져 먹으라고 어떤 거를 아이들의 음식을 될까 안 될까? 왜? 20세기 이전에 얘가 존재하지도 않았거든. B번에 아이들은 오직 간식만 먹어라 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야 될까 지금? 아니야, 애들 다 먹었거든. 뭐 하나만 먹은 게 아니야. 3번에 large appetite 보자마자 아 식욕이 엄청 났구나, 막 먹어댔구나 보자마자 정답이 C번. 정반대 뉘앙스인 게 음식 편식 안 했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바로 조건부 S처럼 문제 해결 가능하고, 우리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32번에 오늘날의 피키한 이팅이 무엇이냐만 체크하러 갈 거고, 마찬가지 읽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쭉쭉쭉 가봤을 때 마지막 문단에 얘가 나와. 피니키 이팅 식습관. 얘가 있는 문장부터 가보면 야 간식의 증가가 많아진 게 오늘날에 컬프릿 별표 칠 거고 얘 무슨 뜻? 범인, 뭐 용의자 다 돼요. 얘가 맥락상 어떤 의미일까? 그죠? 원인인 거죠. 아이들의 이런 피니키한 식습관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 뭐야? 간식이 너무 많이 생겨났거든. 바로 32번을 가보면 우린 간식 증가만 찾으면 돼. 몇 번? 그죠? B번 간식이 너무 많이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애들 안 하던 편식도 이제 하는 거야. 왜? 이제 세속의 맛을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특히나 이 문제는 다 조건부 S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시문에서 키워드만 잘 체크하고 읽으셨어야 됐고, 우리 이제 34번, 34번으로 33, 34로 넘어갈게요. 33번의 문제를 보니까 아, 나 체크하고 F 고르는 거네. 각각의 키워드를 체크해 볼게요. 야, 비판적인 사고라는 건 뭐가 됐든 두 가지 다 하는 거야. B번에서는 그 중에 하나 얘만 얘기하네. C번에서는 다른 하나 회의주의 얘기하네. D번에 한 번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 당위성인 거죠. 선지 분석 다 끝냈어. 그냥 넘어갈까? 뭐가 냄새가 나? 둘 다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야. A랑 D가 어떤 선지? 모순 선지. 왜? 주체가 똑같거든. 비판적인 사고라는 게 둘 다 하는 거냐, 오직 하나만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지금 우리가 B번이나 C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우린 크리티컬 사고만 한번 체크해 볼 거고, 33번에서는 34번도 제시문 안에서 조건부 S가 발생한 거고, 결과적으로 중요했던 건 야, 네가 오픈 마인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가진다라는 건 모든 의견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냐면 블랭크 할 때
한 사람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걸 의미해. 뭐가 됐든 블랭크는 개방적인 사고의 조건이어야겠네. 그럼 우린 지문에서 비판적인 사고나 오픈 마인디드만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문 들어가 볼 거고 어디에 처음 나오나 보려고 했더니만 바로 처음에 나와. 비판적인 사고가 라는 사람이. 처음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neither A nor B. 양자 부정이야, 양자 긍정이야, 양자 택일이야. 양자 부정. 독단적이지도 않고 건립을 잘 속지도 않아. 아직까지 둘 다 할 거지 하나만 할 거지 안 나왔으니까 더 읽어볼게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는 거. 뭐에 한 번 더 비판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뚜렷하고 이질적인 특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것만 할까? 오픈 마인디드도 할 거고 회의주의도 가질 거야. 물론 보스가 없긴 해. 근데 그렇다고 뭐 하나만을 긍정하는 상관 접속사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바로 33번 가볼게요. 한 번 더 우리는 B번이랑 C번을 볼 필요도 없다 그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보스냐 슈드 당위성 오직 하나만 하는 거냐. 바로 정답 몇 번? 그죠? not이니까 D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34번을 풀기 위해서 쭉쭉쭉 가볼 건데 우리는 한 번은 제시문을 잘 곱씹어 보면 개방적인 사고가 어떨 때 발생해? 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나는 안 들어와서 다 버릴 거고 마지막 부분에 뭐가 보이냐면 요게 보여요.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투부정사가 주어로 사용된 개방적인 사고가가 되는 것이겠지. 이 형태가 우리 문제 34번에 being이라는 동명사 주어를 그대로 받아줘요. 개방적인 사고가 되는 것, 가지는 것 부터 읽어볼 거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다라는 건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의미하지 않아. 뭐를? 내 자신의 의견과 다른 또 다른 관점들을 단순히 듣기만 해라 라는 건 의미하지 않을 거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관접속사 뭐가 사용됐을까? 그죠? not simply A 요 사이가 but B but also B. 뭐 나데이 법비로 크게 봐도 되긴 하지만 뭐가 됐든 우리는 B만 잘 신경 쓰면 돼. 강조점은 B에 있을 거니까. 네가 개방적인 사고형이 된다라는 건 B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뭐를?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혹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진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필자를 포함하여 이 글을 읽는 독자까지도 오버룩 관과하고 있었던 것, 무시하고 있었던 것, 내가 몰랐었던 것. 혹은 또 뭘 수용해야 되냐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뭘 또 수용하는 걸 의미할 거냐면 우리가 완전히 옳지 않구나. 우리 그 자체도 오류가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얘래. 그럼 34번 가볼 거고 한 번 더 그대로 형태가 똑같다 라고 체크해보면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but 뒤에야. 이 개방적인 사고가 된다라는 건 뭘 의도할 거냐면 뭘 의미할 거냐면 너가 블랭크 할 때
어떤 사람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혹은 내 자신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가지는 거야. 뭐 할 때? 내가 완전히 맞을 때일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오류가 있을 때, 아,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 다시 생각해 볼까? 혹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 수정해 볼까? 라는 여지를 개방적인 사고형이라고 받아주는 거죠. 그럼 걔를 찾아보면 1번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반대일 때야? 아니야. 한 번 더 지금 극단적인 표현이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다 안 돼요. 2번에 증거가 보여줘. 그것 자체로 옳은 게 아니라 너도 오류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드러날 때 오픈 마인디드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B번. 그 생각이 대중적이냐 비주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언급되지도 않았어. 전문가들이 그 의견에 힘을 싣느냐도 안 중요해. 언급되지도 않았어. 해서 34번은 2번, 즉 B번 고르시면 되고, 우리는 35번, 37번 가볼게요. 한 번 더 순서 문제가 나왔고 제시문 문제 다 확인하고 가볼게요. 36번에 한 번 더 조건부 S야. 주어를 보니까 페미니스트 비판가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린 얘네들만 찾으면 돼. 37번에 이번에 어썰 체크하고 작가의 태도야. 필자의 태도. 근데 어디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관점에서 필자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더 얘만 체크하면 돼. 혹은 필자를 잘 생각해 볼 거고, 지문으로 바로 가지 않고 넘겼었던 제시문 확인해 볼게요. 뒤에서부터 가볼 건데, 임페리컬 내가 경험적이다 라는 게 사전적인 뜻이라고는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몰라. 뭐라고 했었지? 실증적인 기준의 객관성, 진리 혹은 진위 여부라는 그러한 개념은 어디 아래에 놓여 있냐면 심각한 문제들에 지금 쌓여져 있대.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이 문제들을 누가 제기할 거냐면 뭔지 몰라도 돼.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평가들이 막 하겠대. 얘가 첫 제시문이고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일단 어떤 키워드 그대로 나와야 돼. 챌린지가 나와야 돼. 비평가들이 야 이거 개구라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죠. 선지를 보니까 일단 C가 맞네. C부터 접근해 볼게요. C 맨 처음을 보면 aspiration이 무슨 뜻? 열망. 열망이라는 단어 뜻은 뒤에 거 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야? 하겠다라는 거죠. 뒤에 목적을 봐보면 객관성이야. 지금 우리 제시문은 객관성을 해야 돼? 막 따라야 돼? 쫓아가야 돼? 아닌 거죠. 그럼 객관성이랑 열망이 주체로 오는 게 맞아 틀려? 절대 안 돼. 이거 해석이 안 돼서 얘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낚여가는 거죠. 일단 주체를 잘 봐야 돼. 뭐가 됐든 안 되거든. 그리고 B번부터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바로 크리틱스라는 비평가들이 나와. 그럼 얘가 제시문에 있었던 비평가들에 의해 많은 챌린지에 놓여 있어 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줄 거고, B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보면 35번에 B번밖에 안 돼, 정답이. 왜? 시작 포인트 B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35번은 바로 풀린다고 보고, 우리
페미니스트 나왔으니까 얘 내용 읽고 나서 문제 접근해 볼게요.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뭐라고 찰지 이번엔 충전하다 아니라 비난하다. 뒤에서부터 사회과학의 어떤 개념이라던가 수단이라는 게 뭘 반영하고 있냐면 본질적인 패트리얼치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얘가 가부장주의의 그냥 그거의 명사형일 뿐이야. 이 전체 단어 외울 필요 없이 패트리얼치만 잘 외우세요. 형태만. 지금 사회과학의 많은 것들이 본질적인 가부장제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어 라고 까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가부장주의가 어떤 거냐? 그거는 디스크리딧이니까 신용을 떨어뜨릴 거야. 뭐해? 사회과학 지식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객관성이 진짜 맞을까? 라고 판단하는 신용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 생각하면서 바로 문제 다시 가볼 거고, 페미니즘 잡았던 36번으로 가볼게요.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왜 사회과학이 블랭크하다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 좋아 안 좋아? 페미니즘 입장에 사회과학이 지금 어때? 너무 안 좋아. 그 이유가 뭐지? 얘네가 뭘 반영하고 있어서? 가부장제를. 그럼 다른 내용 다 소거할 것도 없이 가부장제만 찾으면 돼. 그게 바로 어디 보이냐면 4번에 보이죠. D번. 얘를 반영하고 있어서. 그럼 남은 건 37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만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에 나오냐 또 지문을 훑어봤더니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비평이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죠. 여기 부분 일단 읽어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디스에 한 번 더 경멸할 거야. 뭐를? 그 사회과학 안에서 존재하는 진리라던가 객관성이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아, 비평가들 까내리는 거구나. 우리가 순서를 잡을 때 B, A, C 순서였으니까 B 읽은 다음에 A로 가볼게요. 그럼 B 다음에 A가 고지고대로 이어진다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때 디즈 뷰라는 건 뭘 받아줄까? 일단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방금 읽었었던 뭐 페미니즘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관점도 들어가 있는 거야. 왜? 디즈니까. 이해돼요? 어게인스트니까 이거에 대항하여 주절로 가보니까 뭐가 떴냐면 I가 나와 있어. I 지금 누구 가리키지? 필자죠. 한 번 더 뒤에까지 안 읽어봐도 돼. 필자는 이러한 앞선 의견들에 대해 찬성할까 반박할까? 왜? 그죠? 어게인스트 때문에. 대항하여 반하여. 이거에 반박하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학적인 연구의 핵심 목표라는 건 객관성에 도달하는 것이야. 나는 필자는 앞선 비평과는 좀 반대 의견이네 라고 생각해보고 이어지는 문장을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뭐가 됐든 이어지는 문장 어떤 내용이야? 필자의 의견인 거죠. 왜 중간에 대충 봐도 역접이 없어. 심지어는 엔드로 막 나열되고 있어. 뭐가 되든 필자는 객관성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주저리 쓴 거지. 그리고 37번을 가볼게요. 한 번
번 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필자는 옹호하는 입장이야, 반박하는 입장이야? 반박해야 돼. 그럼 일단 소거를 해보면 서포티브? 지지하는 거 안 돼. D번의 중립적인 것도 아니야. 어게인스트가 너무 분명하거든. 그럼 B번, C번 남겨두면서 무시한다, 뭔가 반박의 뉘앙스 있고 C번에서도 비판적인 거 있어. 근데 정답은 뭐가 돼야 되죠? 왜? B번에 뭐가 보여서? 그래서 completely 완전히 또 극단적인 표현이 있어.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야. 왜? 우리가 방금 잡았던 것처럼 필자는 내가 그거에 대해 왜 반박하냐면 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이라는 의견이자 주장 혹은 근거를 막 나열하고 있는 거야. 안 읽어봤지만. 즉 필자도 자기 딴에 자기 의견을 남한테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무시라는 걸 받아줄까? 아니야. 비판적이지만 립적 반박의 여지가 있다. 반박도 하고 있어. 이 반박이라는 게 필자의 의견을 막 나열한 걸 받아주겠지.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네 의견 반대하는데? 라고. 해서 35번부터 37번까지 다 풀리고 A번에서는 필자의 의견만 체크하면 됐었고 심지어 C번은 에스퍼레이션만 잡았으면 이하 내용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지문 38번, 40번 가볼게요. (38번에는) 주제 문제 찾는 거고 39번에는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거. 전통적인 시장 경제는 시스템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프닝이니까. 그럼 한 번 더 이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40번 한 번 더 40번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는 야 미래에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맞는 걸 골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문제 풀고 주제 문제로 넘어가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하고 트레디셔널이나 미래를 찾아보려고 지문 들어가 봤는데 바로 첫 문장에 나와 있어. 트레디셔널 마켓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는 중간부터 읽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날 현대 문명들은 겪고 있어. 뭐를? 주요한 트랜스포메이션. 한 번 더 헷갈리면 그냥 변화. as 접속사 뭐 하면서 전통적인 시장 시스템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의 시작이긴 하지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네. 그럼 얘 뉴야 올드야? 앞에 나와 있는 트레디셔널 마켓을 그대로 받아주겠죠. 마켓 나온 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 전통적인 시장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꾸며주는 거고 원스 한 번 더 부사 한때 올드 옛날에 인간의 막 관계성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자극했대. 이념적인 대립 혹은 혁명 심지어 전쟁까지도. 즉 인간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러한 마켓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점차적으로 또 쇠퇴할 거래. 뭐 때문에? 새로운 것 때문에. 그럼 바로 우리는 39번 접근해 볼 거고 지금 읽은 문장으로 봤을 때 너무 세부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잡은 키워드를 봐보면 decline 앞에도 begins가 있고 이제 시작할 거야. 뭐 하게 될 거야. 심지어 weakening이 있는 것도 진행형 플러스 점차적으로 gradually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시작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근해 볼 거고 쇠퇴라던가 위크닝만 잘 잡았으면 바로 A번이 정답.
심지어 gradual이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뉘앙스 너무 정확해. 그럼 우리는 이제 future만 잘 체크해 볼 거고, future이 어디 나오는지 봐봤더니 멀리 안 가도 돼. 여기 나오니까 요 문장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올드에서 뉴로 변한 이러한 변화는 뭘 자극할 거냐면 사회로 하여금 야 다시 생각해봐. 재고해봐. 뭐에 대해서? 뒤에서부터 미래에 인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할 어떤 커넥션이라던가 경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때? 왜 이제 바뀔 거거든. 지금 미래라는 키워드가 나오긴 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인펄 추론할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지금 처음 나온 것 뿐이거든. 그리고 심지어 뒤에 보니까 유언급이야. 아, 아직까지 미래까지는 안 갔구나. 여기만 읽어보면 지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에서 네트워크라는 게 대체할 거야. 뭐를? 마켓이 지금까지 하나밖에 나온 거 없어. 트레디셔널 옛날 거를 대체할 거야. 뭐가? 네트워크라는 유가. 그럼 또 초반부에는 야 마켓이 이렇게 될 거다. 그 마켓은 옛날 거였어. 그리고 점점 흐름 타고 오니까 초점이 이제 어디로 갔죠? 올드 계속 얘기할까? 뉴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글의 흐름은 순서대로 흐른다는 거란 말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올드는 과거일 거고 뉴라는 건 현재일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퓨처 미래라는 건 이 중간에 있을까? 더 내려가서 하단부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0번을 풀 때는 중간을 막 찾는 게 아니라 하단부로 바로 내려가야 돼. 뭐가 됐든 뉴는 이렇고 뉴는 이렇고 뉴는 이렇고 뉴는 이래 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키워드가 as a result야. 뉴에 대한 결과로서 이후 사건이겠지. 그게 뭘 받아줘? 퓨처 미래를. 그럼 여기서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중한 지식이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전문성들을 겸비한 통제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거야. 뭐 하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면서 어떤 관계성이라던가 조건 혹은 상태를 결정하면서. 근데 이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런 상태나 조건 하에 얘네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접근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접근성을 판단하기에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통제권을? 더즈가 가지고 있는 거죠. 더즈랑 아덜즈는 한 번 더 다른 대상이다라는 걸 잘 체크해야 되고, 그럼 아덜즈가 접근을 할까 말까라는 그 키, 관문을 가지고 있는 이 더즈가 힘이 세진대. 그럼 얘네들은 앞으로 접근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즉 반대로 말하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이 더 세진다라는 거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니들 접근 못해 라고 그냥 못 박는 거니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40번을 가보면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분위기가 공평할까? 평등할까? 아니다라는 생각하에 접근해 볼게요. 1번에 물리적인 상품들이 아예 사라질 거야 라는 내용 읽은 거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멈출 거야 라는 내용도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야. 10번에 마켓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거야 할 때 이때 마켓은 올드일까 뉴일까? 올드죠.
한 번 더 올드 얘기 나오면 안 돼. 우린 지금 U에 대한 결과였던 부분이니까. D번이 정답으로 깔리면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더 통제되어질 거야. 누구에 의해? 지문에 나왔던 더즈들에 의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즉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까지 보고 38번 주제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건데 일단 이 글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크게 봤던 게 올드와 뉴에 대한 대조였어. 필자는 어디 하나를 강조하는 걸까? 그냥 막 비교하는 걸까? 잘 생각해야 돼. 강조 어디? 왜? 뭐가 나와서? 응? 뉴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뭐가 됐든 인과 구조가 있다라는 거고 그 구조가 있으면 결과가 주체야. (1번부터) 더 마켓 이코노미라는 거 당연하게 우리 이제 마켓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올드라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 올드가 절대 주제가 돼서는 안 돼. 뉴에 강조점을 줄 거니까. B의 모던 보자마자 뉴 체크할 거고 그 결과까지 잘 맞는지 볼게요. 오늘날 들어서 어떻게 변할 거냐 from A to B로 오너십 마켓에서 즉 내가 소유권을 쥐고 있는 거에서 접근성이 용이한가라는 네트워크 얘 뭐라고 봤지 우리? 뉴로 봤었죠. 해서 한 번 더 정답이 B번. 지적재산권이라는 지금 테마가 나올 건덕지가 없어. 한 번 더 어떤 회사들이 뭘 파는 걸 좋아할 거냐도 나왔어도 세부적인 예시일 거야. 그래서 요 구조만 잘 잡으면 정답 B번밖에 안 된다. 왜? 뉴가 사실상 얘밖에 없어. 받아줄 만한 게. 해서 38번에 B번, 39번에 A번, 40번에 D번 체크하시면 전반적인 4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석을 끝났고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선지 분석을 잘 하는 게 중요했어요. 사실 3월에도 그랬는데 이번에선 극단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그 극단적인 표현이 우리가 흔히 봤었던 only라던가 all이라던가 every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닌 다른 표현으로 나와도 내가 체크할 수 있나? 혹은 선지 간의 분석 능력이 내가 좀 용이한가? 잘하나? 라는 것들을 좀 판단하기에 좋은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